의사소통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이 필요한 거고요. 또 있죠. 우리 몸의 각 부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얘기한 의사소통 외에 몇 가지 다른 기능을 요구하게 되는데 또 다른 필요들도 채워줘야 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물론 의사소통 기능이고요. 제대로 통신이 돼야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기능은 우리 몸의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노화가 시작되면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그 호르몬 감소가 바로 노화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분명 차이가 있죠. 세계 어느 지역은 사람들이 110살, 120살, 140살까지 장수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가 있는데 거기는 110살의 할머니가 겨우 65살로밖에 안 보입니다. 남자들의 전립선암도 없고 여자들의 유방암도 없고 소아암도 소아당뇨도 없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저희들처럼 빨리 노화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땡볕에 거의 옷도 걸치지 않은 채 나가 있어도 그런 데는 눈요깃거리도 많겠죠? 그들은 피부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식생활을 면밀히 조사해봤더니 그들은 평균적으로 50에서 80mg 정도의 식물 유래 호르몬을 매일같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물 유래 호르몬이 뭔지 아십니까? 과일 혹은 야채가 밭에서 숙성될 즈음에 얻어지는 것인데 우리 식단엔 거의 없습니다. 이 영양소는 씨앗이 발아할 때 생겨서 씨앗을 보호해주고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중에 토마토를 직접 밭에서 길러 드시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은 가게나 식당에서 사 먹죠. 그 둘은 성분이 전혀 다릅니다. 밭에 가셔서 막 빨갛게 변하기 시작하는 토마토를 2개 골라서 하나는 따서 창가에 둬보시고요. 다른 하나는 밭에서 그냥 완숙될 때까지 두고 창가의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밭에서 나온 토마토는 맞죠? 그럼 숙성된 씨를 둘 다 빼서 심어 보십시오. 나중에 아시겠지만 밭에서 얻은 씨앗은 저처럼 아주 튼튼하게 자랄 겁니다. 창가에서 얻은 씨앗은 야윈 데다가 아주 보잘것없이 자랄 겁니다. 이분처럼요. 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식물 내재 영양소가 다르니까요. 그런 걸 먹어줘야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린 더 이상 밭에서 숙성된 과일과 야채를 못 먹고 있기에 식물 내재 영양소, 식물 유래 호르몬을 보충해줘야만 합니다. 동물성 호르몬이 아니라 식물 유래 호르몬이요. 어떤 분들은 호르몬 하니까 걱정부터 하시는데 식물 호르몬을 얘기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성분이죠. 현재 우린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2에서 5mg입니다. 꽤 걱정스러운 수치죠. 세 번째로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도 아니고 조절작용도 아닌 비타민 또 미네랄 같은 영양소로 각 세포들에게 영양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전부터 그런 영양소들은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90% 이상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거의 합성된 것으로 우리 몸이 겨우 사용할 정도의 합성 비타민 미네랄일 뿐입니다. 베타카로틴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또 베타카로틴이 암 예방에 도움된다는 분은요, 둘로 나눠지는데요. 사실은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베타카로틴을 현미경으로 보면 그냥 베타카로틴일 뿐입니다. 하지만 공통인자라고 불리는 음식물 속에 있는 작은 열암 요소들이 대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았었죠. 하지만 비타민 A가 암을 유발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암에 걸리기 때문에 관련 제약회사들도 시험에 들어갔고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내려고 몇 가지를 제외시켰죠. 그래서 이렇게 빼버린 다음에 과도한 복용량을 여기서 취한 것입니다. 이쪽에서 복용량을 늘리는 대신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암에 걸리게 된 거죠. 우리가 못 보는 미세한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병에 걸립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꼭 이게 있어야 돼요. 식물 유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또 비타민과 미네랄, 모든 요소들이 있어야 우리 몸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꼭 필요한 네 번째 요소는 세포의 방어 능력을 돕는 항산화제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공장들이 있는데 어떤 건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어떤 건 인슐린을 생산하고 또 다른 건 탄수화물 가지로 연결된 단백질 줄기를 생성해냅니다. 모든 공장에서는 부산물과 쓰레기가 생겨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몸 안에 축적해 놓고 있습니다.
먹는 음식에서 항산화제를 얻어야 하는데 우리의 먹거리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껏 먹는다는 게 1,000원짜리 햄버거 먹고 심장마비나 걸리죠.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어서 영양이 결핍됐어요.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현대사회의 모든 독소들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로 우린 더 많은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 살 땐 이런 독소들도 없었고 필요한 영양분들은 다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희는 달라진 환경에서 살아야 합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더 빨리 늙고 더 빨리 죽고 더 오래 질병으로 고통받게 될 겁니다.